어제였죠.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이 시간에 출연을 해서 한 발언들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조국 교수는 서울대 교수다. 교육 공무원인데 트위터에다가 박근혜 후보 비판글을 연일 썼다. 팔로워가 40만 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들은 조국 교수가 이 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저희 측에 반론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을 해보죠.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인터뷰를 들으시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반론 인터뷰를 요청하셨어요. 너무 황당해서요. 황당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황당하셨습니까? 일단 저는 2011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법이 통과되어서 그 예. 공무원이 아닙니다. 교육 공무원이 일단 아니다. 네, 아니고요. 두 번째, 더 예. 중요한 거는 예. 사립대학 교수이건 국립대학 교수이건 서울대처럼 그 국립법인대학 교수이건 모든 대학 교수는 정치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정당 가입을 포함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예. 몰랐다면 예. 첫째 알면서 그런 말씀을 했다면 악의가 있는 거고요. 그걸 정말 몰랐다면 태만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잘못한 거죠. 아하, 일단 교육 공무원도 아닌데다가 모든 대학의 교수는 법적으로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데 왜 나의 트위터가 불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만약에 제 트위터 활동이 불법이라면 우리나라 경찰, 검찰이 저를 수사하고 있겠죠, 이미. 이미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수사를 하고 있었고 어떠한 수사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예.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규모적인 불법 행위와 같이 비교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다. 악의적 물타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타기다. 국정원의 이번 그 정치 개입 사건하고는 이거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건 명백한 헌정물란 국가범죄죠. 그래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시민에게 주어진 헌법적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같은 걸로 얘기할 수 있는지 참 저는 황당하다. 물타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타기라는 건 뭘 물타기 하려고요? 이런 거겠죠. 이제 국정원도 공무원이다. 조국 교수도 공무원이다. 예. 각각 공무원들이 글 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기본 전제가 다 틀린 거죠. 우회적으로 국정원 활동을 옹호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 기본 팩트 자체가 틀린 거기 때문에 아마 스텝이 꼬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네네. 혹시 어제 이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셨는데 이미 네네. 김태흠 의원 측으로부터 어떤 답변은 들으셨어요? 없네요. 아직은 못 들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태흠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 문재인 네. 의원의 성명 때문이었습니다. 네네. 대선은 불공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혜자다.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성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할 말을 하셨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나 김태흠 대변인에게 역으로 묻고 싶은데요. 예. 만약에 지난 대선이 매우 공정했다고 생각하냐 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정말 또 청와대에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정했다고 자신하시면 예. 대통령 국민 담화로 지난 대선은 매우 공정했습니다. 발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 예. 저는 지난 대선에 이 국정원 개입 각종 보훈처의 그런 불법적인 그런 강사 활동 등등을 종합했을 때 예. 지난 대선이 공정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 말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예. 우리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말했던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질문은 드렸어요. 김태흠 의원한테.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진상규명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진상규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데 뭘 더 결단을 촉구하라는 이야기냐. 재판 아니죠. 과정까지 다 보고 나서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셨거든요. 그렇다고 봅니다. 첫째,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현 정부가 청와대와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요. 첫째. 즉 지난번 대선 개입 문제는 지난 정부의 일이죠. 그런데 현재 지난 정부의 조직적인 반국가 범죄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건 현 정부입니다. 따로 현 정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불법을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런 주장이 아니라 그 후에 벌어진 선거 이후에 벌어진 외압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자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국정의 총책임자죠. 그 책임자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밝혀지고 있는 각종 수사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모든 국민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 대선 시기에 국정원의 각종 불법 활동과 당시 새누리당과의 연관 문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하. 이것이 확인되면 문제는 커지겠죠. 근데 아직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가지는 확인된 겁니다. 어떤 건가요? 지난 대선 시기에 국정원의 헌정물란 국가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수사를 계속 물타기 하는 방식으로 또는 외압을 통해서 수사의 칼날이 무뎌지도록 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 근데 네. 어제 그 외압에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압에 대해서도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외압이라는 것은 그 윤석열 팀장의 주장이지 서울중앙지검장은 외압 없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외압의 실체도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하고요. 그 청문회 과정을 봤던 사람, 특히 다른 분 떠나서 실제 수사를 담당해본 경험이 있는 검사분들은 그 말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 것입니다. 수사검사가 수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지검장께서 계속 수사를 갖다 보고를 받지 않거나 보고를 미루거나 이런 행동은 전형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이제 승인을 계속 밀어준다든지 이것 자체도 외압으로 느껴집니까? 수사하는 사람? 당연하죠. 당연하고요. 실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증거인멸이거나 인신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인신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계속 미루는 것, 특히 상급자가 자신의 인사권자가 그걸 미루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마침 청취자 질문도 이런 게 들어오는데 법대 교수시니까 이번 검찰의 내부 갈등을 어떻게 보시냐. 즉 이것이 항명이냐 어쩔 수 없는 보고 절차 누락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라 이런 질문이 마침 들어왔었거든요. 보고 절차를 누락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미 국정감사 기한이 나왔으면 4번에 걸쳐서 구두로 보고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 구두 보고를 승인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항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항명 자체는 말이 틀렸다고 봅니다. 이건 뭐냐면 그 현재 검찰청법에 따라서도 불법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가 있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부당하면? 부당한 명령을 다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경우에 상급자가 고문하라 그러면 고문을 해야 됩니까? 아닌 얘기 아닙니까? 즉 불법이나 부당한 상급자의 명령은 거부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지금 수사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어려워지는 상황, 긴급 체포하지 않으면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 어떤 결정을 해야 됐겠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다시 돌려서요. 문재인 의원의 성명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좀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트위터나 댓글 달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그럼 영향을 줬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사실상 제로였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도 이제 그 전형적인 의도적인 논리 왜곡이라고 봅니다. 한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만약에 국정원 트위터 활동에 영향을 안 줬다면 왜 그런 국정원 심리 전단을 만들어서 그걸 했을까요? 그 말은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는 명백히 있었던 거죠. 결과가 영향을 줬든 안 줬든 만들어서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자체가 불법이다. 네, 첫째, 그 의도가 분명합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그 월급을 받고 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왜 그걸 만들었나요? 의도를 주려고 만들었죠. 두 번째, 그 의도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즉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선거 개입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헌정물란 범죄인데 제가 한마디로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우리 수능 시험이 곧 있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에 스마트폰을 학생들이 반드시 시험 치기 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해야죠. 컨닝할까 봐. 네,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시험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수험생 몇 명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다가 카톡이나 뭐 또 문자로 서로 이제 이거 1번 문제가 뭐니 물어봅니다. 그쪽에서는 뭐 답이 했는데 한 문제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들켰어요. 그리고 주장하기를 이런 행동이 내 시험 결과에 뭐 10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내가 했는데 왜 문제냐고 항변하는 꼴입니다. 저는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 실제 의도가 있었고 또 의도를 가지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중대한 헌정물란 국가범죄거든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내각제 사회다.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 총리 책임제 그런 그 국가였다면 그럼 당장 국회 해산이 됐어야 될 사안입니다. 국회 해산이 됐어야 될 상황이다. 당연하죠. 국회 해산하고
재선거를 해야 될 아, 사안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는 내각 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예. 국회 예산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헌법적으로. 그럼 조국 교수님 지금 시간 별로 안 남았는데 그럼 대통령이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보세요? 대통령께서는 무조건 이 문제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과하셔야 되고 책임자 경질해야 되고요. 수사방해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도개혁 약속을 해야 됩니다. 특검으로도 가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특별수사팀에 그냥 맡겨야 됩니까? 특검 가야죠. 이미 특검 가야 됩니다. 현재 그 팀은 신뢰도를 특히 위에 지휘부가 예. 그 수사에 대한 계속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잃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0초 하실 말씀, 꼭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는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 헌정의 골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누리당이 예. 그 입장을 바꿔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들이 선거에 지고 반대쪽에서 반대쪽 정부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예. 이게 얼마나 중대한 선정물란 범죄인가. 이걸 알겠습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공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였습니다.